깊은 밤 한옥마당에 낮게 깔린 달빛 아래 손전등을 든 남자가 창고를 다급히 뒤지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기둥 뒤로 몸을 숨긴 며느리 지연. 두려움 속에서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본 그 순간 그녀의 시선에 포착된 것은 시어머니의 유언장을 노리는 충격적인 정체였습니다. 진실과 마주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의 골목길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꽃집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연은 문득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후 5시가 넘어가는 시간, 하루 종일 손님 발길이 뜸했던 꽃집은 고요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때요? 예린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꽃집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25의 예린은 엄마와 함께 살면서도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지연을 걱정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저 그래. 비가 오면 사람들이 꽃 생각을 잘 안 하거든.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습니다. 52세의 나이에 혼자 꽃집을 운영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예리는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꽃집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액자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 액자 속에는 지연과 민수 그리고 어린 예린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그 사진을 치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사진 이제 치우시는 게 어때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예린의 시선을 따라 액자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쉽게 안 되는구나. 지연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수와의 결혼 생활 15년, 그리고 이혼 후 10년.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비가 점점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꽃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했습니다. 국화와 장미, 그리고 작은 화분들이 가게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지연의 마음은 왠지 허전했습니다. 이혼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그 집안과의 인연이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을까? 지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의 어머니인 박순옥과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지만 가끔씩 그분이 생각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지연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는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녁 뭐 드실래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게요. 예린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딸의 다정함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예린은 지연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습니다. 고마워, 예린아. 엄마가 할게. 지연은 꽃집 문을 잠그고 딸과 함께 위층 작은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비 내리는 서울의 밤이 깊어갔지만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연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그녀의 평온한 일상을 뒤흔들 편지 한 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지연은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가족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꽃집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가 그치고 맑은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지연은 물을 갈아주며 하나씩 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지연은 꽃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국화꽃잎에 맺힌 물방울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오토바이 소리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꽃집 사장님, 우편물이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몇 통의 광고지와 함께 받은 우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낡은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봉투의 종이가 누렇게 바른 것으로 보아 오래된 편지지를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주소를 보니 강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순옥. 10년 만에 받는 전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편지를 열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결국 지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뜯어 편지를 꺼냈습니다. 박순옥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편지지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아, 잘 지내고 있느냐? 갑자기 편지를 써서 놀랐을 것이다. 할머니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건강이 좋지 않다. 병원에서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다. 마지막 제사를 지내려 한다. 올해가 우리 집 제사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내가 우리 가족이었던 시간을 생각해서 마지막 제삿날에 꼭 와주었으면 한다. 예린이도 함께 오면 좋겠다. 10월 15일 강릉 한옥에서 기다리겠다. 박순옥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지연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제사라니 순옥의 건강이 그렇게 안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때 예린이 대학 수업을 마치고 꽃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예린아, 이것 좀 봐. 지연은 편지를 예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예린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편지를 보내셨네요. 그런데 엄마 가실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아버지 쪽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모르겠다.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지연은 편지를 다시 들여다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순옥과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친어머니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특히 예린이 어릴 때는 손녀를 무척 아껴주셨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 와서 연락하실까요? 이혼할 때는 연락도 안 하시더니. 예린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연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혼 당시 순옥은 지연에게 차갑게 대했고 그 후로는 소식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정말 마지막이라서 그런 것 같다. 지연은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글씨체가 예전보다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나이가 드시고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이 글씨에서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엄마. 아빠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예린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지만 이혼 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가끔 예린에게 용돈을 보내주기는 했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지연은 꽃집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순옥을 마지막으로 뵙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지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린아, 우리 강릉에 다녀오자. 정말요, 엄마? 응. 마지막이라고 하시는데 가야 할 것 같다. 뭔가 이유가 있으실 거야. 지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편지가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만 같았습니다. 10월 15일 아침, 지연과 예린은 서울역에서 강릉행 KTX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회색빛 건물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앉아 스치는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예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찾아가는 강릉, 그리고 순옥과의 만남이 어떨지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산과 들을 지나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산들과 황금빛 들판이 지연의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저기 바다가 보여요. 예린이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멀리 푸른 동해바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연도 모처럼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민수와 함께 강릉에 왔던 추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예린이가 5살 때 여기 와서 바다에서 놀았었지. 정말요?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내가 파도 보고 무서워서 울었어. 아빠가 너를 안고 달래주던 게 생각나네. 지연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까지 지워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강릉역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순옥이 살고 있는 한옥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거기 오래된 한옥이죠? 박씨 종가집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거기 할머니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던데. 조카분이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릉 시내를 지나 조금 외진 곳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골목길이 나타났습니다. 드디어 한옥 앞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기와 지붕과 하얀 담장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낡아 보였고 담장 여기저기에 이끼가 끼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당에서 국화꽃을 정리하고 있던 중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였습니다. 순옥의 조카로 몇 년 전부터 한옥을 지키며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오셨군요. 민재의 인사는 어색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가움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채에 계십니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누워 계세요. 민재는 지연과 예린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한옥의 마루를 걸으며 지연은 옛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집에서 민수와 함께 차례를 지냈던 기억, 예린이 마당에서 뛰어놀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안채 문을 열자 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고 머리카락도 휘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침상 옆에 앉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늙으면 다 아픈 거지. 와줘서 고맙다. 예린이도 이렇게 컸네. 순옥은 예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린도 할머니에게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우리 예린이 예쁘게 컸구나. 엄마 닮아서 착하게 생겼어. 순옥의 말에 지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10년이 지났지만 순옥은 여전히 지연을 며느리로 예린을 손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사 준비는 다 되었나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재가 다 준비해 주었어. 내일이 제삿날이니까 오늘 하루 쉬었다가 내일 지내자. 민재가 방에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방은 사랑채에 준비해 드렸습니다. 저녁도 제가 차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연은 민재에게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표정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너무 친절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재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 나왔습니다. 순옥은 몸이 아파서 죽만 조금 드셨고 지연과 예리는 민재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꽃집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가끔씩 시계를 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민수는 어떻게 지내나요? 연락은 되나요? 민재의 질문에 지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니요, 이혼한 후로는 연락이 없어요. 그렇군요.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민재의 말에는 무언가 숨긴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굳이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지연과 예리는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한옥의 밤 공기는 서늘하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무언가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연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민재를 도왔습니다.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는 일이 손에 익숙했습니다. 결혼 생활 때 순옥에게서 배운 제사 음식 만드는 법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 손이 빠르시네요. 역시 우리 집 며느리셨던 분 답네요. 민재가 말했지만 지연은 그의 말투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지 시험해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봅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손놀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리는 할머니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녀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네 사람이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몸이 아파서 죽을 조금 드셨지만 가족이 함께 모인 모습을 보며 흐뭇해하셨습니다. 지연아, 민수와 이혼한 것 후회하니? 갑자기 순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예리는 당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민재는 젓가락을 멈추고 지연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지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인지 이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때 내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순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때 민재가 갑자기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과거 일은 이제 그만하시죠. 지연 씨도 힘드실 텐데요. 민재의 말에는 대화를 끝내려는 의도가 분명했습니다. 순옥은 민재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순옥의 눈빛에서 하고 싶은 말이 더 있음을 느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능숙하게 제사상을 준비했습니다. 지연도 기억을 더듬어가며 도왔습니다. 하지만 민재가 제사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재 씨, 제사상 차리는 법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지연이 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고모께서 가르쳐 주셨죠. 몇 년째 혼자 지내다 보니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지연이 보기에 민재의 제사상 차리는 방식이 순옥이 가르쳐 준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몸이 아픈 중에도 제사에 참여하려 애썼습니다. 민재가 주도적으로 제사를 진행했고 지연과 예린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를 마치고 음복을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한옥의 촛불이 은은하게 방안을 밝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제사가 되겠구나.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집안의 오랜 전통이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어머니, 너무 슬픈 말씀 마세요. 예린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예린의 손을 꼭 잡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린아, 할머니는 슬프지 않다. 너희들이 와줘서 행복해. 그때 갑자기 민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재는 전화기를 확인하더니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입니다. 민재는 방을 나가더니 마당에서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우연히 창문으로 민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누군가와 진지하게 통화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연은 민재의 목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민재가 손짓을 하며 무언가를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 지연은 속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민재의 행동이 평소보다 수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민재가 돌아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냐? 순옥이 물었지만 민재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고모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에는 여전히 뭔가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순옥은 몸이 힘들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린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지연과 민재만 남게 되었습니다. 민재는 제사상을 정리하며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 씨,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죠? 네, 그럴 생각입니다. 고모가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재의 말은 정중했지만 지연은 그가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지연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재의 수상한 행동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그 전화통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는 직감이 강했습니다. 새벽 2시경 지연은 갑작스러운 소음에 잠이 깼습니다. 사랑채 창문을 통해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한옥마당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마당 한쪽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혼자 마당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수상했습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민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민재는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연은 더욱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사랑채에서 나와 한옥복도를 따라 몰래 이동했습니다. 마루를 밟는 소리가 날까봐 발끝으로 걸었습니다. 민재는 순옥의 방 옆에 있는 작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그 창고는 예전에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던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창고 문틈으로 민재의 모습을 엿보았습니다. 민재는 오래된 나무 상자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듯 했는데 표정이 다급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민재가 무엇을 찾는지 궁금했지만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숨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민재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민재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고모가 어디에 숨겨놓으셨는지. 민재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내일이면 지연 씨가 돌아갑니다. 그 전에 반드시 찾아야 해요. 유언장이 있으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유언장이라는 단어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순옥의 유언장을 민재가 찾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몰래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민재는 통화를 끝내고 다시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재가 순옥의 유언장을 찾아 없애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민재는 한참을 더 찾았지만 결국 빈손으로 창고를 나왔습니다. 지연은 급히 사랑채로 돌아가 잠든 척했습니다. 민재의 발걸음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밤에 본 일을 예린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민재 아저씨가 그런 일을? 예린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뭔가 수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할머니께 말씀드릴까요? 아직은 아니야. 확실하지 않은 일로 몸이 아프신 분을 걱정시킬 수는 없어. 지연은 신중하게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순옥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 민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보기에는 어딘지 불안해 보였습니다. 특히 순옥과 대화할 때 시선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모, 몸은 좀 어떠세요? 민재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별로 좋지 않구나. 이제 정말 얼마 못 갈 것 같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괜찮으실 거예요. 민재의 말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순옥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점심 후 지연은 순옥과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예리는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민재는 시장에 장을 보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시죠? 지연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은 지연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아,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순옥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연은 자세를 바로 하고 순옥의 말을 들었습니다. 민수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순옥의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민수는 사실 해외에 있지 않다. 순옥의 말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는 심장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국내 병원에서 말이다. 지연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민수가 해외에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국내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민수가 그랬다. 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병이 나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순옥의 설명을 들으며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민수가 자신을 생각해서 병을 숨긴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재 때문이다. 순옥의 대답에 지연은 더욱 놀랐습니다. 순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재가 이 집을 노리고 있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지연은 어젯밤에 본 민재의 행동이 떠올랐습니다. 유언장을 찾으려 했던 일 말입니다. 어머니, 혹시 유언장을 써놓으셨나요? 순옥은 지연을 빤히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썼다. 하지만 민재가 찾으려 하고 있어. 어젯밤에도 창고를 뒤졌더구나. 순옥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지연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순옥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그럼 유언장을 어디에 숨겨 놓으셨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더니 지연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안방 장롱 뒤편에 작은 서랍이 있다.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순옥의 말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순옥의 다음 말에 더욱 놀랐습니다. 지연아,
그 유언장에는 이 집을 너와 예린에게 물려준다고 적어 놓았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이미 이혼한 며느리와 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와의 이혼은 내 잘못이 컸다. 순옥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심장병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지연이 너에게 부담이 될까봐 이혼을 권했다. 민수도 너를 사랑했기에 받아들였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민수가 자신을 버린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을 지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 이 집은 너희가 지켜야 해. 민재에게는 절대 넘겨줄 수 없어. 순옥의 말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재 씨가 알면 가만두지 않을 텐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 민재는 이 집을 팔아서 돈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어. 이 한옥이 얼마나 귀한 건지도 모르면서 이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순옥은 재빨리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유언장을 가져가라. 민재가 찾기 전에 말이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가 방으로 들어오자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고모, 장 보고 왔습니다. 지연 씨 좋아하실 만한 것들도 사왔어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지만 지연은 이제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재는 지연의 반응을 살피며 무언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예린이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민재와 단둘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 고모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죠? 민재가 걱정하는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에게는 상태를 확인하려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네, 많이 약해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혹시 고모가 유언이나 그런 말씀은 안 하셨나요? 민재의 질문에 지연은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말씀은 없으셨는데요. 그렇군요. 사실 고모께서 이 집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관리가 힘들어서. 민재는 말을 돌려가며 지연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아세요? 지연이 반대로 물어보자 민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아, 그건 고모가 결정하실 일이죠. 다만 관리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민재의 대답에서 지연은 그가 이 집을 처분하려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앉아 식사를 했지만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민재는 계속 지연과 순옥의 반응을 살폈고 지연은 민재를 경계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시는 거죠? 민재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 있을 수는 없어서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 밤이군요. 고모도 아쉬워하실 텐데. 민재의 말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 빨리 떠나기를 바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예린이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사랑채에서 나와 안채로 향했습니다. 순옥의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순옥은 깊게 잠들어 계셨습니다. 지연은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살펴보았습니다. 장롱 뒤편을 더듬어 보니 정말 작은 서랍이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내 품에 넣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깜짝 놀라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안채로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재빨리 장롱 뒤로 숨었습니다.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재는 손전등을 켜고 방안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재는 장롱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민재가 장롱 뒤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없네. 민재가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이 이미 유언장을 가져간 후였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한참을 더 찾아보았지만 결국 포기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지연은 민재가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장롱 뒤에서 나왔습니다. 유언장을 품에 품고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도착한 지연은 유언장을 열어보았습니다. 순옥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내용을 보며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언장에는 정말로 한옥과 땅을 지연과 예린에게 물려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에 대한 진실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유언장을 안전한 곳에 숨기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서울로 돌아가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지만 품속에 있는 유언장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의 새벽 바다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일어나 세면을 하고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옥을 두고 가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예린이 잠결에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딸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예린아, 우리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가자. 네, 엄마. 두 사람은 함께 안채로 향했습니다. 순옥은 이미 깨어 계셨습니다. 지연이 유언장을 가져간 것을 확인하려는 듯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여 신호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서울 가서도 자주 안부 여쭐게요. 예린이 순옥의 손을 잡으며 인사했습니다. 순옥은 예린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예린아, 엄마 잘 도와드려라. 그리고 이 집 잊지 말거라. 네, 할머니. 꼭 다시 올게요. 순옥은 지연에게도 의미 있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지연은 순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도 건강 조심하세요. 몸이 아프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때 민재가 부엌에서 나타났습니다. 벌써 떠나시는군요. 아침은 드시고 가세요. 괜찮습니다. 기차 시간이 있어서요. 지연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은 민재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었습니다. 민재가 택시를 불러주겠다고 했지만 지연은 직접 택시를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민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민재는 지연 곁에 다가왔습니다. 지연 씨, 혹시 고모께서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나요? 이 집에 관한.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별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고모 연세도 많으시고 병도 있으셔서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실 때가 있거든요. 민재의 말에 지연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반대로 물어보았습니다. 민재 씨는 이 집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야. 고모가 원하시는 대로 하겠죠. 다만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민재는 애매하게 답했지만 지연에게는 그의 속셈이 뻔히 보였습니다.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지연과 예린은 짐을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순옥은 몸이 아픈 중에도 대문까지 나와 배웅해 주었습니다. 다시 오너라, 지연아. 순옥의 마지막 말에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며 한옥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할머니 많이 아프시죠? 예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야.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지연은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언장 내용과 민수에 대한 진실, 그리고 민재의 음모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지연은 꽃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꽃집이 반가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강릉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유언장을 다시 꺼내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순옥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힌 내용에는 지연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민수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심장병 진단을 받은 후 지연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다. 나도 그때 지혜롭지 못했다.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이 집을 지연이와 예린이에게 물려준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10년간 품고 있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강릉에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순옥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민재였습니다. 지연 씨, 고모가 위급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식이 없으세요. 지연은 즉시 예린과 함께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순옥은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민재는 병원에서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셨네요. 고모가 지연 씨를 찾으셨거든요. 지연은 중환자실 앞에서 순옥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순옥이 잠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순옥의 목소리는 매우 약했습니다. 지연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지연아, 유언장은 순옥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합니다. 순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고모, 무슨 유언장 얘기세요? 민재의 질문에 순옥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이 집은 저와 예린이가 지키게 될 것 같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럴 리가. 유언장이 있습니다. 지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재는 당황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네, 정말입니다. 어머니의 진심입니다. 민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사들도 놀라워할 정도였습니다. 지연과 예린은 매일 병원을 오가며 순옥을 돌보았습니다. 민재는 그동안 말수가 줄어들었고 어딘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순옥이 어느 정도 회복된 어느 날 병실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민수에게 연락해보자.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 연락처를 알고 계시나요? 알고 있다. 그동안 병원비를 누가 보냈는지 생각해보면 순옥의 말에 지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순옥의 병원비를 민수가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옥은 간병인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다. 전화 너머에서 민수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옥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연이가 여기 있다. 너도 알아. 이제 모든 걸 바로잡을 때가 됐다. 잠시 후 순옥은 전화를 끊고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내일 온다. 서울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었구나. 지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10년 만에 민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민수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그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머리가 휘어졌고 얼굴이 야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리고 지연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씨, 예린이 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민수는 예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예린아, 많이 컸구나. 미안해. 가족의 재회 장면에 순옥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민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 형이요? 어떻게? 민수는 민재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재야,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안다.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 상태를 확인하려고 집에 전화할 때마다 너는 어머니가 더 위중하다고 거짓말했어. 그리고 이 집을 처분하려고 알아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민재는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형, 그게 아니에요. 고모 치료비 때문에. 치료비는 내가 보내고 있었어. 너는 그 돈을 어디에 쓴 거야? 민수의 추궁에 민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옥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재야, 이제 그만해라. 욕심이 너를 망치고 있구나. 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모,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사업이 망해서 돈이 절실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순옥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내 조카다. 하지만 이 집은 지연이와 예린이에게 물려줄 거야. 이미 유언장에 적어 놓았어. 민재는 고개를 숙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모두 함께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도 함께였습니다. 한옥 마루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순옥이 지연과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이제 다시 시작해보지 않겠느냐? 지연과 민수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세월과 오해가 있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너를 지키려고 한 일이 오히려 너를 아프게 했구나.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수 씨도 많이 힘드셨죠. 혼자 병과 싸우시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린이 부모님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순옥은 유언장을 꺼내 지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이 집은 너희 것이다. 이 집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라. 지연은 유언장을 받으며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계세요. 그래, 우리 모두 함께 살자. 순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민재는 며칠 후 한옥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순옥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고모, 그리고 지연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순옥은 민재에게 용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민재야, 너도 내 조카다.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라. 가을이 깊어가는 강릉 한옥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마당에서 국화꽃을 돌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랜 오해는 끝났구나. 이 집도 우리 마음도 새롭게 시작된다. 지연의 독백이 가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한옥 처마 끝에서 바라본 강릉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한옥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예리는 대학을 마친 후 이 집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순옥은 손녀와 며느리 그리고 아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해가 지고 있는 한옥마당에 네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오랜 상처와 오해를 넘어 다시 하나가 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족의 갈등과 비밀 속에서 드러난 인간의 욕망과 용서, 마음의 울림이 있으셨다면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슴 뛰는 따뜻한 드라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